안녕하십니까, 로뚱입니다. 오늘도 리뷰로 왔습니다. 오늘날 자전거, 앞에 있는 자전거 바로 FX2 4세대입니다. 듀얼 스포츠도 그렇지만 FX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모델 중에 하나예요. 듀얼 스포츠보다 FX가 조금 더 저는 많이 정이 가고 있어요. 제가 저번엔 듀얼 스포츠를 타고 있었지만 FX랑 듀얼 스포츠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 자전거는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도 타실 거지만은 지금 데일리 자전거를 찾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를 보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제 영상 같은 경우는 트랙을 좋아하시는 분도 보지만 자전거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입문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타겟팅으로 생각을 해서 이 자전거를 소개를 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몇 개 안 타봤잖아요. 그래서 자전거를 많이 팔아보시고 손님들을 많이 접대해 보신 우리 사장님께 이걸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사장님, 어떤 분에게 이 자전거를 어떤 분이 이 자전거가 적합할 건가? 출퇴근 또 유행 MTB로 하는 것보다 FX나 듀얼 스포츠가 훨 좋지. 운동도 괜찮고 뭐 살방 라이딩 세방 라이딩. 좋지. 가볍게 타기에는 엄청 좋다는 거. 장거리로 천천히 타기도 좋고 오케이. 빨리 가고 싶으면은 로드보다는 못하지만 MTB 못지않게 MTB보다는 잘 나갈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회장, 감사합니다. 딱 맞는 말을 한 거죠. 사장님이 정말 정확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자전거는 데일리 자전거입니다. 트랙에서는 지금 하이브리드 자전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3세대 전 모델, 지금은 이 모델은 4세대인데요. CT라는 말을 썼어요. CT 바이크라는 말을 썼는데 이 자전거는 데일리 자전거가 확실합니다. 왜냐면은 팔방미인처럼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좀 애매하지 않냐? 제가 도마니를 말할 때도 그렇지만 애매하다는 건요, 모든 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다는 뜻도 되는 겁니다. 프레임 쪽을 얘기를 할 거예요. 저는 지금이 100kg가 좀 넘습니다. 확실히 100kg가 넘더라고요. 근데 그 100kg가 넘는 제가 타도 이 자전거는 부서지지 않고 튼튼하게 버텨준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자전거 최대 하중 지수가 136kg입니다. 휠 자체가 32홀. 제가 전에 28홀짜리를 끼고 동해종주를 와이프랑 갔었어요. 그때 이걸 스포크라고 하는데 3일 정도 타니까 이제 데미지를 계속 준 거죠. 근데 살이 좀 적으면 받는 힘 자체 분산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3일 정도 지나니까 얘가 데미지를 받아서 빵하고 터지듯이 끊어졌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그 휠 자체는 제 무게를 견디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스포크가 무게에 굉장히 민감한 놈이다. 자전거 프레임 같은 경우는 프레임과 이 포크가 그만큼 무게를 많이 지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포크 알고 있어, 포크. 아, 스포크. 왜 계속 포크라 그러지? 자, 그렇기 때문에 스포크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투어링, 무게, 거리, 튼튼함 이런 거랑 직결이 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 프레임에 좀 좋은 점이 뭐냐면은 바로 렉홀이라는 겁니다. 렉홀이 무엇이냐? 뭔가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나사를 박아야 되는데 그 나사를 박을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구멍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자전거 같은 경우는 포크에도 장착이 지금 돼 있고요, 렉홀이. 그리고 탑 튜브 하단부에 3개의 렉홀이 장착이 돼 있고요. 물통 게이지 쪽에 렉홀은 당연하게 있는 거고요. 자, 뒤에 후면부에도 렉홀이 장착돼 있고, 이 자전거는 투어링이고 하이브리드고 데일리로 쓴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팬더, 바로 물바지가 달릴 수 있게끔 렉홀이 장착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라이딩이나 그런 거를 할 때는 상관없지만 투어링이나 짐을 달려고 할 때 렉 뒤에 이제 짐바지를 달 수 있는 그런 편의 시설이 많이 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탑 튜브 밑에 왜 구멍이 뚫려 있을까요? 탑 튜브에 가방이 달리는 게 있어요. 거기가 굉장히 편하게 긴 제품들을 담을 수 있는 가방이 있는데 그 가방을 달 수 있게끔 탑 튜브 밑에도 렉홀이 장착되어 있는 거. 요거는 굉장히 좀 좋은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투어링 자전거를 생각하신다 그러시면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어링에 많은 짐을 달고도 갈 수 있는 프레임과 휠 모든 것이 이제 3박자가 맞아서 만들어진 자전거다. 그렇기 때문에 투어링에 굉장히 적합한 자전거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레임을 말하다 보니까 이제 바뀐 부분을 좀 말할 건데요.
3세대 모델 같은 경우는 프레임의 인터널 케이블 자체가 밑에 다운 튜브 옆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방에 이렇게 쏙 들어가기 때문에 깔끔한 모습으로 인터널 케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3세대와 4세대 같은 경우는 클리어런스가 바뀌었습니다. 최대 타이어가 들어가는 크기가 달라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3세대 같은 경우는 팬더 미포함, 그러니까 팬더 그 물바지 있잖아요. 물바지를 장착을 안 했을 땐 38C까지, 장착을 하면 25C까지 장착이 됐었습니다. 그만큼 클리어런스가 약간 작았어요. 근데 요 자전거 같은 경우는 40C 타이어를 장착하게 돼 있어요. 뭐 팬더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팬더를 장착해도 40C 타이어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제가 지금 쓰는 타이어의 크기가 40C 타이어입니다. 근데 38C와 40C의 차이가 뭐냐? 애매하게 승차감에서 주는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리고 그 차이가 이게 무시 못할 차이입니다. 타보면 딱 느낌이 와요. 이거는 정말 이게 타이어가 38C와 40C 타이어를 써본 사람만 좀 아는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40C 타이어에 이 그래블용, 좀 투어링용 이런 말을 쓰면서 나온 타이어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40C 타이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 굉장히 큰 저에게 만족감을 주더라고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 같은 경우는 변속기랑 이제 구동계 세트입니다. 지금 여기 장착되어 있는 이제 변속기 같은 경우는 데오레가 장착되어 있어요. 근데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큐스로 장착되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오히려 좋아요. 큐스보다 데오레가 좀 더 등급이 좋습니다. 만들어진 건 정말 잘 만들어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건 오히려 좋아. 그리고 9단, 네, 9단이고요. 앞에 크랭크, 3세대랑 4세대랑 좀 다르긴 한데 3세대 같은 경우는 앞에 크랭크가 2장이었습니다. 뭐 티수를 말씀드릴 필요는 없어요. 티수 말씀드릴 필요 없는데 앞에는 2장이었는데 요거는 싱글 원 체인링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만큼 무게가 조금 더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크랭크는 40T, 뒤에 같은 경우는 11에 46T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안장은 본트래커 스포츠 안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숏 버전은 아니고요, 롱 버전인데 요거도 안장 괜찮아요. 네, 쓸만한 안장으로 장착되어 있어요. 자, 브레이크는 텍트로 브레이크로 URC 디스크 브레이크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과 스템은 알루미늄인데, 자, 핸들 여기에서 조금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이 플랫바와 드롭바의 차이 어떤 게 좋은가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자, 이 플랫바와 드롭바의 차이, 일단은 이 생김새가 좀 다르죠. 플랫바 같은 경우는 일자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약간 갈매기처럼 돼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거를 플랫바라고 해요. 이제 드롭바, 로드에 달려 있는 꼬부라져 갖고 이렇게 황토불 뒤집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긴 게 드롭바예요. 일단 드롭바 같은 경우를 쓰는 이유는 손 포지션입니다. 손을 잡고 있는 포지션 자체가 좀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갈 때 허리를 세웠다, 중간 눕혔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드롭바를 장거리 라이딩이나 이제 에어로, 이제 바람의 저항을 조금 더 낮추기 위해서 몸을 낮춰갖고 바람의 공기 저항을 좀 덜 받기 위해서 만든 게 드롭바라고 보시면 돼요. 플랫바 또한 그런 것 있습니다. 뭐 따로 부품 액세서리를 장착하면은 언지 그립이나 사이드 그립이나 이런 거를 하면은 손 포지션이나 이런 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입문용 자전거나 뭐 이런 거 찾으시는데 나는 좀 드롭바를 타고 싶어, 그럼 도마니를 찾으시면 되고, 난 플랫바가 좋아, 이렇게 그냥 일자바가 좋아 그러시면 FX나 듀얼 스포츠 이쪽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얘기해 드리고 싶었어요. 이 자전거의 총 무게는 11.81kg입니다. 뭐 그렇게 상위 등급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11.81이면 굉장히 잘 나왔고, 이 하이브리드 자전거 중에서 이 카본 프레임을 갖고 있는 것 중에서 FX가 좀 유일해요. FX 중에서 이제 스포츠 모델이라 그래서 그거는 이제 카본 모델이 달려 있어요. 근데 굳이 FX에서 이 플랫바에서 카본 모델 가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사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사장님 소환. 굳이 카본 FX를 타겠다 이렇게 물으신다면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면은 고객층을 봤을 때 나이는 조금 있으신데 좀 속도도 즐기고 싶은데 드롭바가 적응이 안 돼. 맞아. 약간 불편할 것 같아. 또 하니까 너무 많이 숙여. 그 고개를 들려니까 목이 너무 아파. 이런 나이 드신 분이 로드를 즐기고 싶은데 드롭바의 어떤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FX 스포츠가 좋지. 그 정도의 속도감도 느낄 수 있고 승차감도 그만큼 좋아지고, 그랬을 때
괜찮은 것 같아요. 맞네요. 그런 분들에게는 FX 스포츠부 카본 모델들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FX3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할인을 합니다. 원래 가격이 84만 원인데 지금 64만 원 정도 하죠. 63만 원 맞아요. 근데 요거 지금 사이즈가 아무것도 없고요. S 사이즈는 좀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FX2 전 모델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빨리 주문 예약을 넣으셔야 됩니다. 사장님 S 모델이 키가 몇 정도 타죠? 155에서 165. 이렇게 키가 좀 되시는 분들은 지금 저렴한 가격으로 FX 3세대, 요거 4세대고 이제 3세대 모델입니다. 그게 이제 되니까 그거도 빨리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자전거 같은 경우는 10만 원이 업된 94만 원에 지금 판매 가격이 돼 있어요. 거의 이제 6만 원 빠진 100만 원인데 그 돈을 주고 값어치가 있느냐?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애매하죠. 왜냐하면은 인터넷 보시면은 더 저렴한 자전거들도 많은데 굳이 내가 지금 데일리로 탈 자전거, 출퇴근용 자전거를 94만 원 정도 주고 타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를 94만 원, 그러니까 내가 출퇴근용으로 쓰는데 굳이 94만 원까지 주고선 타야 되느냐? 조금 트랙이 비싸. 자, 다른 브랜드지만 트랙, 스페셜라이즈, 비싸죠. 뭐 그것도 하면 뭐 자이언트. 일단 국내 브랜드 자전거를 이렇게 보면은 막 구동계를 갖고 따지면은 그렇게 따지면 저렴한 걸 사야 되는데 이 지오메트리가 자전거를 한번 타보라 하고 싶어. 같은 구동계에서 한 50만 원대 자전거 하고 타보면은 왠지 안 나가. 이 지오메트리가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좀 잘 나가. 확실히 타면은 그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브랜드 있는 자전거가 좀 나가는 승차감이라든지 좀 토크를 줬을 때 그 반응하는 속도가 조금 좋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가격 차이가 조금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차이로 가격대가 조금 있어요. 그 가격 차이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전거 94만 원이면 굉장히 만족된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 이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행복 자전거 이거 해라. 오케이. 알았죠? 맨날 넣잖아. 자, 진짜. 끝.